자, 융합 11입니다. 융합 11. 얘는요, 재밌는 게 그 과학적 실제론과 반실제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둘이서 치고 받는 건데 논설문적 성향이 센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거시구조도 세 번째 거 찬반이지 1세대 찬반의 전형적인 거다. 한번 가보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단 보시면 과학사에서 때로는 이게 존재하지 않는 것들, 생기력이나 플로지스톤이나 에테르라고 하는 애들은 원래는 존재하지 않는 건데 있다라고 설정을 하고 이제 설명을 했던 거야. 생기력은 이제 뭐냐면 우리 인간의 몸을 다 쪼개면 분자 단위로 쪼개졌을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인간이라는 거 그 분자를 합쳐놓은 거에 불과하냐? 꼭 그렇게 볼 수가 없잖아. 어떤 생명도 있고, 그치? 어떤 능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분자들을 합쳐놓고 걔네들을 하나의 생명체로서 유기체로서 움직이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 생기력이다. 이렇게 했던 거고, 플로지스톤은 이제 불이 붙는 거야. 지금은 이제 산화, 그래서 산소가 결합하는 것이 이제 불이라는 걸 아는데, 탄다라는 걸 이제 아는데, 플로지스톤이라는 게 이제 예전에는 빠져나가면서 불이 붙었다. 이렇게 생각했고, 에테르는 빛 있지, 빛. 빛이 어떤 파동에 이렇게 있으면 파동의 성질을 갖는데 파동이 하려면 매질이 필요하잖아, 매질. 그러면은 이 매질을 통과해서 와야 되잖아, 우주나 이런데. 그러면은 뭔진 모르겠는데 에테르라고 하는 어떤 것이 공간을 채우고 있다, 이런 것들을 설정해 놓은 거야. 지금 이제 다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된 거야, 경험적으로. 자, 그래서 현대과학에서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방사선이나 전자라고 하는 것도 경험적으로 확인이 안 됐지 않냐, 허구적 존재 아니야? 마치 몇십 년이 지나서 과학이 발달하면 생기력이나 플로지스톤, 에테르처럼 얘네도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논의를 계속 펼쳐나가다 보니까 일단 우리가 형이상학이라는 게 있대. 형이상학은 뭐냐면 플로지스톤 같이 허구적 존재, 알 수가 없는 허구적 존재를 형이상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관찰적 대상도 있대. 관찰적 대상이라고 하는 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들. 그치?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 거, 경험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론적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론적 대상. 이걸 이론적 대상이라고 불러보자. 그치? 그리고 이 이론적 대상에 대해서 이것이 실제한다. 전자나 이런 것들이 실제한다. 아니다. 실제하지 않는다. 이거에 따라서 두 명이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과학적 실제로는 실제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치? 실제 세계에 실제로 얘네가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과학적 실제론이야. 그거에 비해 과학적 반실제론은 실제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형이상학적 대상처럼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서 이제 논의가 되는 건데, 이제 치고받아 얘네가. 자, 근데 여기 정의용도 쓰여. 일단 정의용도 쓰이니까 좀 볼게. 이걸로 해볼까? 자, 여기 보시면 의미론적 관점에서 보면, 그치? 이론적 대상을 지시하는 용어와 관찰적 대상을 지시하는 용어가 있는데, 요게 만약에 완전히 환원이 가능하다면 if야. 나중에 이게 헷갈려. 그 다 아래 문단의 첫 번째 보면 환원될 수 없다는 것을, 이게 없다는 것을 얘도 인정한다. 과학적 실제론자도 이게 환원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약간 헷갈려.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if야, if. 만약에 이렇게 환원할 수 있다면 이론적 대상이 결국엔 이 경험적 대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그치? 이론적 대상을 경험적 의미가 지니게 되는 거고, 일로 환원이 됐으니까 얘가 다시 이렇게 지니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된다면 경험적으로 경험적 설명이 가능해지지 않니? 이렇게 질문을 한 거야. 이런 주장을 펼친 거야. 주장한다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주장한다야. 이게 논설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니네가 여기 이제 계속 하면서 이 팀과 이 팀의 어떤 논리적인 어떤 공격과 방어를 봐야 되는 거지, 이걸 그냥 배경 지식으로 딱 받아들이면 안 돼. 잘 봐봐.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있을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얘가 여기서 이거를 받아서 까는 거야. 지금 이쪽으로 와서.
똑같은 게 여기 있어. 이론적 대상을 지시하는 용어와 관찰적 대상을 지시하는 용어가 완전히 호환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경험적 의미를 가졌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그저 도와주는, 허구적 대상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고 예측하고 설명하기 위한, 지워졌네. 예측하고 설명, 과학적 설명을 혹은 경험적 현상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것을 도와주는 대상이다. 도와주는 어떤 편리한 기구다. 편리한 허구적 대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야. 얘가 얘를 바로 깐 거야. 자, 그랬더니 오케이, 알았어. 이렇게 환원될 수 없어. 나도 인정해. 이러면서 얘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론 용어와 관찰 용어가 완전히 환원될 수 없음. 나도 인정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잘 봐. 여기가 헷갈려. 이쪽이 이론 용어가 전자나 이런 애들에 대한 용어가 독자적인 어떤 경험적 의미를 갖출 수도 있어. 그 증거가 뭐냐면 구분이 명확하지 않잖아. 다이아몬드 봐봐. 탄소라는 거 볼 수가 없어 우리가. 근데 다이아몬드는 볼 수가 있는데 어디서부터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어디서부터가 탄소라고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이게 명확하게 나눠지지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바이러스는 봐봐. 현미경으로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경험적 대상으로 보거든. 경험적 대상으로 보는데, 관찰적 대상으로 보는데 인정한단 말이야. 이쪽으로 보냈단 말이야. 이쪽으로 작아서 안 보이던 걸 현미경이란 도구를 통해서 이쪽으로 보낼 수가 있었어. 경험했어. 이런 걸 봤더니 인간의 생리구조, 인간이 눈이 좋은 애는 그럼 더 잘 볼 거 아니야. 지식 상태 혹은 현미경 같은 도구 이런 걸로 상대적으로 설명되는 거지. 딱 나눠서 경험적인 게 있고 이론적인 게 있고 이게 아니다. 이론적인 것도 결국엔 이러한 상대적인 설명으로 경험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지 않냐. 이게 구분되는다라는 거, 그치? 그러니까 이게 존재론적 지위라고 하는 게 그런 식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다. 이론 용어는 이론 용어만에 충분히, 그치? 자, 그랬더니 얘가 또 이제 그거를 까는 거야. 누가 깠냐면 반 프라센도라고 하는 애가 좋다. 네 말 인정. 분명하진 않아. 하지만 분명하지 않다고 해갖고 머리 얘기 나오지. 대머리 한 올도 없는 애랑 머리카락이 어디부터가 대머리니? 왜 자꾸 대머리라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 말이 아니야. 자, 어디부터가 대머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양극단엔 분명히 있지 않냐. 분명히 존재하지 않냐. 대머리. 예를 들어 목성이라는 걸 우리가 가서 봤다. 이건 관찰의 대상이 맞다. 하지만 안개상자라고 하는 거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흔적만 보는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안개상자가 뭔지 모르겠지. 그래서 내가 찾아봤어. 안개상자를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어. 그러니까 일종의 실험이더라고. 실험. 여기 이제 이게 뭐냐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상자에다가 수증기나 이런 걸 되게 빡빡하게 압축시켜 놓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전자나 이런 거를 쏘이면 그 빡빡한 데를 뚫고 지나가면서 수증기가 이온화가 되니까 안개가 생기는 거야. 그 길에 따라서 방사선이나. 그래서 걔 선에 따라서 방사선 뭐 알파선 무슨 선에 따라서 이 모양들이 다 다르게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실험 장치야. 그래서 별로 도움이 안 될래나? 뒤로 가보자.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만들 수도 있대. 만들어서 실험을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이거 이과 애들은 너무 쉽게 알겠지? 안개상자? 그러니까 거기에 빽빽하게 해서 저런 흔적들이 남는데 이렇게 빽빽하게 압축시켜 놓으면 수증기를 여기에 선을 쭉 이온화된 무슨 감마선이나 전자나 이런 걸 쏘는 거야. 전자를 딱 쏘면 얘가 지나가면서 여기가 이제 수증기가 이온화가 돼서 여기 모양이 보인다는 거야. 자, 얘도 보면 얘를 직접 본 게 아니라 얘의 궤적을 그냥 흔적적으로만 봤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에 대한 어떤 힌트만 본다는 거지. 이런 극단적으로 보면. 그래서 다시 얘의 주장은 뭐냐면 나눠질 수 있다. 왜 자꾸 그리고 얘랑 얘는 분명히 다른 거다. 얘는 지금 관찰할 수 없지 않냐.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목성 얘기까지 나왔어. 그치?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과학적 성공을, 그럼 얘가 이제 얘기하는 게 기적의 논증 아니냐. 네 말대로 만약에 우리가 전자라는 게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관찰하고, 그치?
그걸 예측을 해서 성공을 했을 적에 전자가 있어야지 성공하고, 그치? 계속 이제 그렇게 전자가 있다는 전제로 했더니 성공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관찰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 건데 이렇게 성공했다는 건 이게 되게 우연히 이게 성공했다는 거야, 그럼? 이 전자가 없는데도 계속 이런 이게 성공했다는 거야? 이렇게 질문한 거야. 그랬더니 얘가 다시 얘기한 게 과학의 성공은 기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다.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다. 자, 이론적 세계와 현실적 세상과 동형을 전제한다. 여기도 같다라는 걸 전제하고선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그러냐? 그러니까 성공적인 이론만 예를 들면 진화론이 있다. 여기서 진화론에서 이 중간계 있어야지 이제 이론적으로 요 중간을 채워 넣는데 현실에서는 이게 화석으로 발견이 안 된다. 그치?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전제되는 게 동형으로 같다라는 걸 전제하는데 실제로 같냐? 그러니까 요 안에서만 성공적으로 이론을 생각하고 예측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다. 오케이? 이게 꼭 기적일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은 실제론자와 반실제론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재심이 재밌어. 재밌는 게 뭐가 재밌냐면 이 팀이 서로, 그치? 논설문이니까 까는 거야. 그치? 그래서 첫 번째로 얘가 이게 환원될 수 있어. 두 개가 환원될 수 있다면, 그랬더니 얘가 바로 이렇게 빼서 환원될 수 없잖아. 좋아. 환원될 수 없는 거 인정해. 하지만 얘가 독자적이야. 그랬더니 얘가 아니야. 야, 그거 분명히 경계가 있어. 대머리 얘기 봐봐. 이러면서 깐 거야. 그랬더니 얘가 새로운 거. 그렇다면 이거 너무 우연적이지 않아? 그랬더니 아니, 그냥 독자적으로 하면 되지. 뭘 그걸 또 우연적이라고 할 필요까지 있어? 이런 식으로 제시문이. 그러니까 약간 논설문이라서 치고받고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봐.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중간에 약간 이론이 헷갈려. 여기가 만약에 있다면 이러니까 얘가 그래 놓고선 여기서 바로 그거를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인정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정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다면 가능하지 않아. 그랬더니 그렇게 못 하잖아. 좋아, 인정할게. 하지만 얘는 독자적이야. 그랬더니 이렇게 치고받고 간다는 거야. 글 자체가 뭐 깔끔하진 않지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